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최근 중고차 관련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켰고요. 최근에 중고차 업계는 완전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중고차 업계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헤이맨 회사가 최근에 두 건의 차량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차량에 문제가 생겼냐, 일단 엔카를 보고요, 차량을 살려고 차를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100만원을 걸었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차를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가서 잔금을 내려고 봤더니 거기에 있는 저당이 보통 일반적으로 100만원인데 저당이 뭐 1000만원이 되고 뭐 3000만원이 되고 그렇게 된 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대가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헤이맨이 2001년도부터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한 게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중고차를 수출을 했는데 매매 상사가 망하는 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매매 상사들이 그냥 무작위로 망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우리가 뭐 인천의 엠파크, 그 뭐 허위매물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싹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어디가 떠오르고 있느냐?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쪽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버 분들이.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중고차의 메카는 과거에는 장안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만큼 매매 상사도 많고 물동량도 많고 딜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안 좋다, 이렇다 해서 뭐 지역적으로 뭐 거기 계시는 분들을 싸잡아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면 이제 두 건 다 이제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특정 단지를 제가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특정 단지를 지정을 하면 뭐야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정 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최근에 이런 일이 생겼고 헤이맨은 지금 두 대를 저당이 더 많아요. 사원 금액보다. 캐피탈사에서 이제는 가만히 안 냅둔다라는 거예요. 기존까지만 해도 중고차 딜러분들이 차를 사올 때 거기다 저당을 거는데 일반적인 저당은 자기 채권 가액의 120%를 걸어요. 그래서 차량이 3천만 원이다. 그럼 뭐 2천만 원 저당을 걸면 뭐 2,400 정도 거는데 대부분의 매매 상들은 그냥 100만 원 정도만 저당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사러 갔을 때도요, 100만 원 정도 저당이 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요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헤이맨은 저희 직원들한테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저희가 한 달에 어쨌든 한 500대씩 사잖아요, 차를. 매매 상사에서만 사요. 개인한테도 안 사고 사는데 저당 금액이 100만 원까지는 오케이. 근데 101만 원 이상은 그거는 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채권 최고액을 120%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100만 원씩을 걸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매매 상사가 좀 위태위태하거나 뭐 좀 그 채무 변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상사차의 저당이 100만 원에다가 뒤에 후순위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더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엔카 같은 데 보면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상사는 약간 현재 신용 쪽으로 약간 불안한 상태라고 한 번 정도 유출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뭐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당이 100만 원 101만 원 이상으로 잡힌 거는 매입을 아예 안 하고요. 101만 원 이하로 잡힌 것만 매입을 해요.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분명 우리가 잔금을 내러 갔을 때 그 딜러분들이 이제 잔금 내시면 저희가 바로 저당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잔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넣고 나서 이게 깜깜무소식이에요. 연락이 없어. 저당 언제 푸는 거야? 저당 풀러 뭐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그 저당이 풀려야 우리가 뭐 이걸 말소를 하든 뭐를 하죠. 물론 명의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당을 떠안고 명의전을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선순위 저당권자한테 차를 뺏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떠나서 최근에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절대 저당이 100만 원 이상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딜러분한테 정말 더 계속 얘기를 해보고,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저당 금액에 대한 부분만 그 캐피탈사로 넣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매매상사로 넣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해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분위기고요. 지방에 있는 매매 상사도 되게 어렵긴 한데 지금 이 큰
아주 큰 장이 열리는 이런 데들은 임대료가 아예 어마무시합니다. 뭐 30대에 막 몇백만 원씩 내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그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면 이제 망해 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어떤 장사 잘 되는 그 어디 지역이. 그래서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저희 이쪽 매매업들이 보면 매매 상사의 대표가 전부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매 상사에 소속된 중고차 딜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이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의 그 뭐 빚은 뭐 소주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려서 이렇게 막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차를 사다 보니까 이 매매 상사 대표분들은 이 직원들이 사고를 치면 그때부터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면 그만큼 그 차를 많이 파는 직원인데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약간 생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안 좋아서 차량을 못 팔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믿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꼭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전체 상사를 어렵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헤이맨이 웬만하면 이제 이 중고차 관련해서 약간 그 우리 치부라고 하잖아요.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숙제 같은 이런 과제들, 이런 게 있으면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요거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요번 그 저희 사건도 제가 알아보니까 6월 달에 차량을 구입한 일반 소비자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아직까지 명의 이전을 못하고 저당이 있는 채로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그 난리를 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담당 직원이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지역의 그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가서 이제 주무관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런 이제 업체들이 이제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8월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특수가 이렇게 확 피어오르면 괜찮은데 아마 추석 특수가 피어오르지 않고 이 상황으로 계속 조금 더 가서 연말까지 가서 이제 12월 달 한겨울을 겪게 되거나, 그래서 내년 한 3월이나 4월 정도의 시장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으면 이제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00년도만 해도 전국의 매매 상사가 1000개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2026년 이 시점에 전국의 매매 상사가 6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요번에 국토부에서 새로 법안이 나오면 이제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왜냐면 중고차 딜러나 중고차 매매 상사들도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안이하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뭐 정비소를 차리든가 아니면 어떤 보증센터를 만든다든가, 뭐 마진을 떠나서 뭐 마진을 뭐 100만 원 남고 200만 원 남고 300만 원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의 구조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할 때 너무 걱정이 되고, 어쨌든 차를 2대를 그렇게 떡을 사먹은 상태고요. 아마 해결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만세를 불러버리면 이제 한국에는 이제 파산과 면책, 뭐 회생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그냥 이분들은 그냥 파산 면책하고 끝나는 거고, 결국은 피해자는 누구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중고차 딜러분의 말만 믿고 구입한 헤이맨이 뭐 바보죠. 아니 저희 직원이 바본가? 이렇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거의 진짜 2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암암리에 쉬쉬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제 캐피탈의 담당 직원들, 이분들은 이제 매매 상사랑 유대가 좀 끈끈하죠. 그러면 서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뭐 자살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영상을 지금 경매장 잠깐 놀러 와서 찍긴 했는데 해당 그 지역에 있는데 가서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또 거기에서 영상을 찍게 되면 또 이 전체가 또 이제 아주 나쁜 걸로 그렇게 오인될 수 있어서 헤이맨이 그렇게 찍진 않았고요. 지금 시기 중고차 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저당입니다. 저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기가 돈을 딱 내는 그 순간, 그 당일날 무조건 명의이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날 만약에 명의이전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화를 조금 내셔서 빨리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